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천천히 다정하게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부제는 박웅현의 시강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저자는 박웅현, 출판은 인티엔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균형 있게 접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아서 밀러, 듀렌 마트나 피터 한트케 같은 다양한 희곡 작가들의 희곡을 접하고 있습니다. 희곡의 매력을 조금씩이나마 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짧은 글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런지 왠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인이 문장 안에 담아놓은 복잡하고 깊은 행간의 감정을 읽지 못하면 왠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또 감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자면 한 문장, 한 단어 안에 담겨 있는 폭발적인 의미와 감정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감동과 희열도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누가 조금만 쉽게 설명해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 천천히 다정하게가 바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강독 도서인 천천히 다정하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큰 팬인 박웅현 작가님의 시강독입니다. 박웅현 작가의 문학 강독서인 책은 도끼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책은 도끼다의 시 버전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의 제목이 변신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카프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라면 이 책 천천히 다정하게는 박웅현 작가가 딸에게 적어준 메시지에서 인용한 겁니다. 생일 때 적어준 메시지, 편지라고도 할 수 있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딸에게 적어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메시지도 아주 좋았는데 또 그걸 이 시 강독책의 제목으로 변형해서 사용한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저자인 박웅현 작가는 시를 읽고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김사인 시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좋았습니다. 시를 읽는 것은 나의 온몸으로 시의 온몸을 등신대로 만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를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시를 내 몸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 놔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을 이입해서 가장 느린 속도로 천천히 읽어야 비로소 시가 글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같은 크기로 일어나 내 삶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시를 읽는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저자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방금 얘기 드린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모두 정리해두고 편집자와 책 제목을 고민하던 즈음 딸의 생일을 맞아 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적어주었습니다. 나에게는 단단하게, 남에게는 부드럽게. 살아가는 동안 자기 내면은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하겠지만 살아가면서 사람과 자연, 세상에 대해서는 다정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생각해보니 시를 읽는 데 필요한 태도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느림과 다정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천천히 다정하게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박웅현 작가의 다정한 설명과 함께 천천히 시를 읽다 보니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할 때 노래의 가사들이, 유행가 가사들이 내 이야기처럼 들리듯이 시 구절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시가 등신대처럼 일어나 나를 마주보고 내 삶을 위로해준다. 시 안에 인생이 있고 철학이 있고 유머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중에 나오는 그 시인데 반칠환 시인의 웃음의 힘에서는 담을 넘는 넝쿨 장미를 현행범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생일을 자신과 같은 날 함께 태어난 죽음과 오붓하게 겸상하는 날이라고 표현한 이문재 시인의 생일에서는 삶이란 것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깊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린애는 주먹에 쥔 빵 한 조각을 보고 노인은 제가 온 먼 곳을 본다 라는 역시 반칠환 시인의 원시와 근시에서는 세월이 흐르면서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시들이 다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바람둥이 바늘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을 묘사한 한민복 시인의 시리 바늘을 그리워하며 라는 시를 읽으면 또 스쳐간 젊은 날의 인연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방금 얘기 드린 요 시리 바늘을 그리워하며, 요 시는 굉장히 재치 있는 재미있는 시라 전문을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애틋한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신을 따라 뜯어진 천을 기울 땐 철없이 즐겁기만 했었지요. 이제 당신은 떠나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만 한 땀 한 땀 남았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그의 내 몸이 다 해지면 당신은 또 다른 시를 데리고 저와 같이 지났던 이 길을 가겠지요. 그때 당신이 저를 그리워만 해주신다면, 그때 당신이 저를 그리워만 해주신다면. 네, 이렇게 박웅현 작가와 함께 시를 읽어 나가니 시가 참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시 안에 담긴 더 넓고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자의 설명에 공감이 가는 것은 문학을 우리 삶과 떨어져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삶을 표현하고 들여다보는 가까운 것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누군가 답이 없어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다면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라는 이문재 시인의 시구절이 크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시 가교의 한 구절인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요 닿지 않는 것은 닿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 문장도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번아웃에 걸린 현대인들에게 크게 와 닿아서 위로가 될 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 천천히 다정하게는 시와 인생을 대하는 박웅현 작가의 시선에 많이 공감이 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 때 발 옆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김사인 시인의 조용한 일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작가의 세상을 보는 그 필터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낙엽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응원과 위로의 의미를 아는 독자라면 앞으로 낙엽을 보는 시선과 감정이 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이 시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네, 이런 시입니다. 이게 김사인 시인의 조용한 일이라는 시의 전문인데 참 개인적으로도 많은 걸 느끼게 되는 시였습니다. 그냥 발 옆에 툭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서 응원해주는 어떤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입니다. 이 책 천천히 다정하게는 이런 책이다 라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다. 잘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라는 문학이 조금 더 가깝고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았지만, 문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 이것이 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강연을 할 때 생활인문학이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고 하는데 이 책이 그 의미를 아주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인 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변화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이나 시를 읽는다고 해서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 삶이 위로받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굳이 시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그냥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천천히 다정하게, 박웅현의 시강독. 저자의 말, 시를 일으켜 세우다. 독자분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싶어 2023년에 박웅현 살롱을 만들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라 강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독회였던 유발 하라리 함께 읽기 마지막 날, 강독회에 참여한 분들과 간단히 소회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때 한 분이 시가 어렵다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에 김종삼 시인의 묵화라는 시를 들려드리고 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묵화를 천천히 읊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시의 풍경 속에 잠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김사인 시인의 시를 어루만지다를 추천해 봅니다. 이 책 앞부분에는 시를 읽는 것은 나의 온몸으로 시의 온몸을 등신대로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사인 시인은 시를 읽으려면 글자로 읽지 말고 시를 내 몸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 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위에 쓰인 시를 일으켜 세워 등신대로 만들라고요. 실제로 그의 말대로 시를 읽으면 시가 다르게 읽힙니다. 이 강독의 표제를 시를 일으켜 세우다 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김사인 시인은 전기를 투입하지 않으면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감정을 이입하지 않으면 시를 읽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시를 신문 기사 읽듯이 읽으면 그 시가 온전히 읽히지 않습니다. 글은 종류에 따라서 읽는 속도를
달리해줘야 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는 글은 신문 기사와 같은 글이고 밀도가 있는 책들은 조금 천천히 읽어줘야 해요. 시는 시인이 고심 끝에 한 단어 한 단어 선택해서 완성한 그림만큼 허투루 쓰인 단어가 없습니다.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가장 느린 속도로 읽어줘야 하는 글이 바로 시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김종삼 시인의 묵화를 읽어보겠습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이제 이 시를 일으켜 세워보겠습니다. 장소부터 정해보죠. 저는 강원도 태백, 한때 번성했던 탄광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 2만 호 정도까지 자리 잡았던 읍인데 폐광된 이후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사는 사람이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변한 마을에서도 산길을 한 10분, 20분 걸어 올라가야 나오는 오두막이 하나 있고 그곳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가 혼자 산다는 걸 압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된 것 같고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장날이면 산이나 밭에서 캔 쑥이며 달래, 무 같은 걸 가지고 내려와 팔곤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는 할머니와 30년 가까이 함께한 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소도 나이가 들어 다리를 절뚝거리죠. 그런데도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면 소도 이른 시간부터 함께 나가 일합니다. 할머니가 모래알 씹듯이 하루를 사는 것처럼 이 소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소는 함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어느 하루 할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외양간에 소를 묶어놓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고 소 목덜미를 쓸어내립니다. 그래 누렁아, 너도 아픈 몸 이끌고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이런 의미가 담긴 손길이었겠지요. 그 장면을 김종삼 시인이 잡아냅니다. 그런 장면을 상상하며 이 시를 천천히 다시 읽어볼까요?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할머니의 쓸쓸함이 좀 더 느껴지나요? 이 같은 시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강독회 마지막 날 뒤풀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분들이 시 강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었던 시 강독의 시간을 이렇게 글로 묶어내게 되었습니다. 책은 도끼다가 다른 책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 주었듯이 이 책이 시를 향한 가교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면 무척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은 이런 시들이 있고 이런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시 읽기도 있다는 것을 편히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원고를 모두 정리해두고 편집자와 책 제목을 고민하던 즈음 딸의 생일을 맞아 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적어주었습니다. 나에게는 단단하게, 남에게는 부드럽게. 살아가는 동안
자기 내면은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하겠지만 살아가면서 사람과 자연, 세상에 대해서는 다정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생각해보니 시를 읽는 데 필요한 태도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느림과 다정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천천히 다정하게로 정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시 강독은 제가 읽은 20권 정도의 시집들 중에서 줄로 치고 따로 기록해 놓은 시들이 중심이 될 겁니다. 여러 시인의 시를 다루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김사인, 이문재, 반추란 등 몇몇 시인의 시들을 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시 전문을 옮긴 것도 있고 제가 주목한 시 구절만 옮긴 것도 있습니다. 다만 기영도, 서정주, 천상병 시인을 비롯해 몇몇 시인의 작품들은 저작권 문제로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편집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한 끝에 작품은 싣지 못하더라도 제 생각은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해당 작품이 궁금해져서 그 시를 찾아 읽어본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와 제 생각들을 시선, 묘사, 자연, 인생 등의 테마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웅현은 시를 이렇게 읽어냈구나, 시의 이 부분에 주목했구나 정도로 참고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 시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읽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